군대가 임무를 하고 있던 그때 저기 멀리서 배 세척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푸에블로호에 다가오는데요. 북한 군함이었습니다. 뭐야, 너무 무서운데? 국적을 밝히지 않으면 발포하겠다. 미국 군함인데 발포를 한다고요? 그때 북한 군함이 한 포를 발사했습니다. 왜 또?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한 건가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상병 옹성우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예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섹시 프리티 예원입니다. 예원 씨는 걸그룹 주얼리 멤버로 데뷔해서 예능 드라마에도 출연을 하셨는데 네. 그중에 어떤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모든 순간들이 다 저한테는 소중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많이 주목을 이렇게 해주셨던 수리남이라는 작품이 저는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저도 수리남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진짜요? 보고 너무 놀랬습니다. 저인 줄 예. 아셨어요? 예, 바로 보자마자 진짜 저인 줄 아셨어요? 예, 바로 알았어요. 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위기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너무 정확합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네, 다양한 작품에서 다양한 연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이혜성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기자 이상진입니다. 때릴 거면 나부터 때려. 저기 왜 오지? 여기 위험한 곳이야. 인간이 첫 작전 투입이라고 볼 수 있지. 행복한 엎드려 맞춰! 네, 반갑습니다. 상진 씨는 다작 배우로 작년 한 해를 진짜 바쁘게 보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너무 행복해요.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2023년은 저한테 정말 기적 같은 해였어요. 제 주변에 어떤 사랑들이 응축된 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소년시대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 호석이 캐릭터가 진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실제 학창 시절은 어떠셨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제가 그 정도로 찌질이는 아니었습니다. 네, 뭐랄까 좀 샤이한 관종이랄까요. 오. 네, 뒤에서 조용히 그냥 소수만 웃기고 뭐 그런 거를 좋아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좀 남들 웃기는 거 좋아하다가 보니까 개그맨을 꿈꾸고 그러다가 연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연기한 배역들에 조금씩 다 되게 코믹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가장 선호하는 연기예요. 자신도 있고. 제가 맡은 역할에 코미디를 몇 스푼 추가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배역을 맡아도 저만의 색깔을 그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와, 앞으로 또 어떤 배역의 코믹함을 이렇게 섞어서 보여주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제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먼저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어떤 사진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북한 군인들이고 이건 그냥 배고 그냥 뭐 다를 건 없는 것 같은데. 평범해 보이지만 이 사진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곳은 북한 전승기념관이고 네. 여기 보이는 배는 미국의 군함인 푸에블로호입니다. 근데 미국 군함이 왜 북한에 있어요? 그것도 이상한 일인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북한이 이 미군함을 반미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용으로요? 어떤 특별한 사연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때는 1968년 1월 23일 미 군함 푸에블로호는 북쪽 지역 공해상에 있었습니다. 미 군함 외부에 새겨져 있는 글자 뭐라고 써져 있나요? 이거요? 네. GER.
GER은 General Environmental Research의 약자로 의역하면 환경 조사를 하는 배란 뜻이에요. 그러면 미국 군함이 북한 해역을 조사하러 간 거였어요? 아니요. 푸에블로호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어요. 이 군함의 실제 임무는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정보 수집이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북한의 레이더, 소나, 무선 교신을 비롯한 전자 정보들을 감청하고 수집하는 거예요. 근데 북쪽 지역까지 가서 임무를 해야 되는 거면 위험하지 않아요? 그렇죠. 위험 부담이 있죠. 그런데 당시가 1968년이었잖아요. 요즘에는 인공위성, 정찰기로 감청을 하는데 당시에는 감청기의 성능이 좋지 않아서 푸에블로호 같은 큰 군함에 감청기계를 싣고 가서 상대방 국가에서 오가는 전파를 들었습니다. 푸에블로호가 임무를 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수상한 배 한 척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뭐였어요? 북한 군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푸에블로호 500m 앞에서 딱 서더니 그 주위를 빙빙 도는 거예요. 너무 수상한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저기 멀리서 배 세 척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푸에블로호에 다가오는데요. 그 정체는 기관총과 어뢰관이 장착된 북한군 어뢰정이었습니다. 무기까지 장착하고 다가왔으면 무슨 일이 곧 벌어질 것 같은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하늘에는 북한군 전투기 2대가 푸에블로호 주변을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푸에블로호 주변을 완전히 포위한 거네요. 좀 긴장되는데요. 이때 푸에블로호 주위를 빙빙 돌던 북한 군함이 국적을 밝히지 않으면 발포하겠다라고 경고했고 푸에블로호 승조원은 돛대에 성조기를 걸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군함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북한 측에서도 함부로 공격은 못 했겠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멈추지 않으면 발포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푸에블로호는 어떻게 했을까요? 미국 군함인데 발포를 한다고요? 일단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푸에블로호는 북한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푸에블로호가 임무를 하던 곳은 북한 영해에서 한참 떨어진 공해상이었거든요. 그럼 북한의 영해를 침범한 것도 아니니까 북한 말을 들을 필요가 없네요. 그때 북한 군함이 한 포를 발사했습니다. 어뢰정들도 기관총 사격을 시작했고요. 푸에블로호 갑판에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왜 또? 그런데 북한이 한 포를 발사한 위치가 조금 의아했어요. 푸에블로호를 가라앉힐 의도였다면 흘수선을 공격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흘수선은 공격하지 않고 안테나, 갑판 이런 곳만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한 건가요? 네. 미 군함과 미군을 인질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아, 무슨 해적도 아니고 납치할 생각을 왜 하는 거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 군함과 미군을 붙잡으면 엄청난 선전 효과가 될 거니까요. 북한군의 총격을 받은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83명의 승조원이 탑승을 하고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고 그중 한 명은 미국 해군에 복무한 것이 큰 영예였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전사했습니다. 군인으로서 임무를 하다가 전사했는데 죽는 순간까지 군인이었다는 걸 자랑스러워하셨네요. 이제부터 어이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요. 무장한 북한군 10명이 푸에블로호에 올라탔습니다. 북한군들은 승조원들을 갑판으로 집합시켰고 조금이라도 저항하면 가차없이 구타했습니다. 상진 씨가 이걸 보면 뒷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시 이 비열한 행위를 했던 북한군의 인터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첫 행동으로서는 미군놈이 성적이를 내려와서 찢어버리고 광역발을 했습니다. 저기다 미군놈 대가 다 그리고 각기하고 몇 명가 뭐 터치니까 한남놈이 쭉 들여보더니 선우 와들 때문에 83이라는 숫자를 터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7명 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1명 대 미군놈들이 12명. 예? 아니, 무슨 자기가 되게 전쟁 영웅이 된 것처럼 굉장히 자랑스럽게 막 무용담처럼 얘기를 하네? 1968년 1월 23일 미 정보함인 푸에블로호가 피랍됐습니다.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We had 250 caliber machine guns.
but they were covered in tarpaulins and they were frozen. He couldn't, there's no way he'd had to go out and chip the ice off and get the tarpaulins off and then get them loaded with ammunition, and it just wouldn't work. 북한은 포로로 붙잡은 푸에블로 82명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북한은 이 사진을 왜 공개한 거예요? 북한이 이 사진을 공개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강대국인 미국의 군인들을 포로로 잡았잖아요. 북한 주민이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굉장히 그냥 우월감을 많이 느낄 것 같고요. 그냥 우리가 미국을 잡았다. 미국보다 강하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북한이 노린 게 바로 그거예요. 북한이 푸에블로를 피랍한 데는 주민들을 선동하려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고 그냥 납치만 한 거네요. 네. 북한은 나포 다음 날 북한 방송을 통해서 푸에블로가 북한 영해를 침범했으며 북한을 정탐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야, 진짜 뒷목 잡을 일이네요, 진짜. 근데 증거로 내민 것들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뒷목 잡을 일이 아직 더 남았나요? 푸에블로 함장의 자백서와 그가 자백서에 서명하는 사진이었습니다. 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승조원들의 기자회견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As I mentioned earlier, Pueblo was designed as an intelligence gathering ship. Pueblo's operations was to collect intelligence of military value to U.S. naval operations. 아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 100% 조작이잖아요. 맞아요. 당시 승조원들은 북한이 강압적으로 요구했고 따르지 않으면 승조원을 한 명씩 쏴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진짜 왜 그래? 인간들도 아니네. 자, 그렇다면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피랍됐다는 소식을 들은 미국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Of the USS Pueblo by the Communists of North Korea. This was nothing less than an act of war and piracy. This was no mere incident, no case of mistaken identity, no case of mistaken location. It was nothing less than a deliberate, premeditated, armed attack. 놀랍게도 미 국방부가 북한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핵 공격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 미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핵 공격을 준비했다고요? 네. 작전명은 프리덤 드롭. 미군 전투기가 북한군의 핵폭탄을 투하하는 내용이었는데요. 폭탄의 양이 1945년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폭탄의 5배에 달했습니다. 5배면은 그냥 북한을 통째로 날려버리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요. 미국은 이 작전을 실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바로 북한에 억류된 82명의 승조원과 한구의 시신 때문이었죠. 맞네. 그 핵폭탄을 투하하면은 북한이 승조원들을 가만히 두진 않을 것 같아요. 미국은 북한에 협상을 제안합니다. 이 협상은 판문점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무려 29차례나 이어졌습니다. 29번이요? 많이도 했네. 미국이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첫날, 북한은 조롱하듯이 당시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군사적 힘을 믿고 그처럼 오만하게 날뛰던 미국이 이 공화국의 단호한 사회적 조치에 굴복하여 판문점 단판장에 기어 나왔습니다. 저 정도면 거의 뭐 협상할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어이가 없죠. 미국의 요구 조건은 승조원들의 송환이었는데요. 북한이 제시한 이 어이없는 요구 조건 때문에 수차례나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북한이 어떤 조건을 내걸었을 것 같아요? 진짜 말씀하시는 뉘앙스를 보니까 진짜 터무니없는 엄청난 조건을 내걸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정말 터무니없는 조건이었습니다. 바로 반성문이었습니다. 아니 아무 잘못도 없는 미국 승조원들을 납치했는데 왜 미국한테 반성문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염탐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라. 그 사과문에 미국 대표가 서명하면 승조원들을 풀어주겠다. 미국 입장에서는 반성문을 쓰자니 억울하고 그렇다고 안 쓰면 승조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고 여러 가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겠네요. 그렇죠. 미국은 당연히 북한의 억지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 회담은 무려 11개월이나 이어졌습니다. 12월이 다가오자 미국 정부는 더 이상 협상을 지연시킬 수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까지 억류된 승조원들을 가족품으로 돌려보내겠다는 발표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와, 진짜 난감할 것 같아요. 결국 26번째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사과문에 서명을 하기 전에 미국 대표가 발언할 기회를 달라는 거였어요. 어떤 발언이요? 본인이 서명하려는 이 문서는 북한이 준비한 것으로 미국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인은 오직 승무원들의 석방을 위해서 이 문서에 서명하는 것이다. 북한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받아들였습니다. 오, 왜? 북한이 사과문을 요구한 이유는 국내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국이 사과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성명서를 발표해도 그 정도는 언론을 통제해서 막을 수 있었거든요. 와, 진짜 할 말이 없네요. 1968년 12월 23일 미국은 사과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82명의 승조원과 한구의 시신은 판문점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통해서 자유의 땅을 밟았습니다. 무려 335일 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1년 가까이 북한에 그냥 필압돼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북한은 끝까지 비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승조원들이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는 동안 그들을 협박해서 강제로 받아낸 자백 음성을 확성기를 통해 울리게 했습니다. 진짜 왜 그래? 너 이게 미친 거 아니에요? 푸에블로호의 승조원들은 모두 돌아왔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56년이 지난 지금까지 푸에블로호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사진에 그런 사연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다시 보니까 좀 씁쓸하네요. 푸에블로호는 미국이 울며 겨자 먹기로 쓴 사과문과 함께 북한 정권과 북한군의 자랑스러운 전리품으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에 보내온 공식 사죄문입니다. 그래서 배가 1월 23일에 납포되지 않았습니까? 꼭 요런 날만인 12월 23일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공식 사죄문을 보내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냥 북한은 주민들을 선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 할 수가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북한의 비열함과 잔인함 그리고 몰상식함에 정말 치가 떨렸어요. 올해 들어 제일 많이 화가 났었던 것 같아요. 오늘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실체 좀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오늘의 이 분노를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은 1968년 1월 21일 대한민국 심장부를 노린 1.21 사태에 이어 1월 23일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 피랍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한미동맹을 균열시키려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한미동맹은 이 사건들을 계기로 더욱 강력해졌고 여전히 한반도 평화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